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하면서도 좀 치명적인 전기사고, 바로 단락입니다. 전병칠 저자의 찐초보 걸음마 전기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거고요. 이 단락이라는 현상이 정확히 뭐고 또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기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다루면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단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좀 넘어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전기 사용 습관을 기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을 넘어서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된 이야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합선이라는 말로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단락 현상은 전기 안전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그 파괴력은 결코 기본적이지 않습니다. 잠단의 부주의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하고 위험성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험하더라 하는 걸 넘어서 왜 위험한지를 이해하는 게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단락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단락이라는 용어 자체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짧을 단, 이을락, 뭔가 좀 짧게 이어진다 이런 뜻인가? 네, 정확합니다. 한자 뜻 그대로예요. 원래 전기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할,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원에서 나와서 스위치를 거치고 전등을 켜고 다시 전원으로 돌아가는 이런 긴 경로요. 근데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돼서 내부 구리선 두 가닥이 서로 확 직접 맞닿아 버렸다. 이렇게 되면요. 전류는 굳이 저항이 큰 전등까지 그 긴 길을 가지 않고 저항이 거의 없는 그 짧게 맞닿은 지점, 거기를 통해서 지름길로 확 흘러버립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짧은 회로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걸 바로 단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영어로도 쇼트 서킷, 이걸 줄여서 쇼트라고 하는 거군요. 진짜 말 그대로 경로가 짧아졌다 이런 의미네요. 비유하자면 원래 가야 할 고속도로를 버리고 갑자기 생긴 샛길로 모든 차가 막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같은 걸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샛길은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량, 그러니까 전류가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회로에서는 전등이나 모터 같은 부하가 일종의 교통 통제 역할을 하거든요. 전류 흐름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전기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고요. 전등이 빛을 내거나 모터가 돌아가는 것도 다 이 저항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단락이 발생하면 그런 교통 통제 역할을 하는 부하를 그냥 건너뛰고 저항이 거의 없는 도선끼리 바로 연결되어 버린다 이런 거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부분이나 좀 오래된 멀티탭 주변 이런 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선이 막 꺾이거나 피복이 벗겨지기 쉬운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단락 발생 취약 지점입니다. 전선 피복이 오래돼서 삭거나 외부 충격으로 손정되거나 아니면 습기나 먼지가 쌓여서 도전성 경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작은 금속 조각 같은 게 접점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원인이든 결과적으로 저항이 거의 없는 새로운 경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왜 이 단락 현상이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단순히 전기가 통하는 길이 짧아지는 것뿐인데 이게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전기 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전류의 크기에 있습니다. 아까 전류는 저항이 작을수록 더 많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ohm의 법칙, V는 IR. 그러니까 I는 R분의 V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거의 0에 가깝게 아주 급격히 작아지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전류가 제어되지 않고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군요. 와, 바로 그겁니다. 실제 회로에서는 저원 자체의 내부 저항이나 전선에도 아주 미미하게나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한대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상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의 수십, 수백 배,
심하면 수천 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전류가 정말 순식간에 흐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단락전류 쇼트서킷 커런트라고 부르는데 이 과도한 전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죠. 수천 배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 엄청난 전류가 흐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는 바로 열 발생입니다. 주울열이라고 하죠. 전류가 도체를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원리인데 이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전류가 100배 커지면 발생하는 열은 100의 제곱이니까 10,000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10,000배요? 헉, 그렇게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 네, 전선 자체가 그 열을 견디질 못하고 순식간에 녹아내리거나 그냥 타버립니다. 구리선이 녹을 정도의 고온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절연 피복은 말할 것도 없고 먼지나 종이, 커튼 같은 가연성 물질 쉽게 불이 옮겨 붙겠죠. 이것이 바로 전기 화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뉴스에서 합선으로 인한 화재 이런 얘기 자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전선이 녹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정말 심각한데요. 혹시 화재 말고 다른 위험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단락전류는 아주 강력한 전자기력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이 힘 때문에 전선이나 전기설비 자체가 물리적으로 막 뒤틀리거나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단락 지점에서는 아주 강한 불꽃, 그러니까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아크는 수천 도에 달하는 초고온 상태로 주변 공기를 이온화시키고 심지어 폭발적인 압력 상승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크 플래시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한 화상이나 실명, 청력 손상 같은 걸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전기 작업할 때 방호복 입는 이유 중 하나죠.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 위험까지 있다니 이 단락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럼 설령 운 좋게 화재나 폭발까지는 안 갔더라도 한번 그렇게 큰 단락전류가 흘렀던 회로는 괜찮은 걸까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말이죠. 그거 좋은 지적입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손상이 없더라도 그 과도한 전류와 열 때문에 전선의 절연 성능이 이미 나빠졌거나 내부적으로 아주 미세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손상은 다음번 정상적인 사용 중에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더 큰 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락 사고가 의심되는 회로나 기기는 반드시 전문가의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전선을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확실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뭐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위험해요. 결국 예방이 최선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자칫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예방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책은 바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 멀티탭, 충전기 이런 것들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선 상태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전선 상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갈라진 곳은 없는지 이걸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플러그 연결 부위나 기기 몸체에 연결되는 부분, 또 자주 움직이거나 꺾이는 부분, 이런 데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어디 눌리거나 짓눌린 곳은 없는지도 봐야 합니다. 가구나 무거운 물건 밑에 전선이 깔려 있으면 내부 도체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또 오래된 전선은 피복이 좀 딱딱하게 굳거나 푸석푸석해지는데 이것도 절연 성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선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럼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점검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생각보다 꼼꼼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많네요. 특히 가구 뒤나 카펫 밑처럼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숨겨진 전선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혹시 이런 물리적인 점검 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다른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기기기나 콘센트 주변에서 평소랑 다른 이상한 냄새, 특히 약간 플라스틱 타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난다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스위치를 켜거나 플러그를 꽂을 때 유난히 스파크가 크게 튄다거나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는 경우도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뭐 불빛이 깜빡거린다거나 전원이 불안정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현상도 내부 배선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작은 이상 징후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큰 사고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타는 냄새, 불꽃, 이상한 소리, 이런 감각적인 신호들을 잘 기억해둬야겠네요. 이런 예방 활동이 뭐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가치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군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예방은 훨씬 이득입니다. 정기적인 점검이나 간단한 보수에 드는 비용은 만약 단락으로 화재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복구 비용, 재산 손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명피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네, 예방의 중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점검 방법과 이상징후 감지법까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예방한다고 해도 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단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안전망 같은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완벽한 예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차 방어선, 즉 보호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집 분전반,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나 특정 전지기기 내부에 사용되는 퓨즈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장치들이죠. 그 차단기들이 단락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전기를 딱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퓨즈는 근데 요즘은 예전만큼 흔하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퓨즈는 한번 작동해서 끊어지면 교체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가정용으로는 차단기가 더 널리 쓰이죠. 하지만 여전히 특정 기기나 고전압 설비 같은 데서는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목적은 같아요. 회로에 과도한 전류, 그러니까 단락 전류 같은 위험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해서 아주 신속하게 전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퓨즈는요, 그 내부에 얇은 금속선이 들어있는데 정격 전류 이상의 큰 전류가 흐르면 그 열 때문에 금속선 자체가 녹아져 끊어집니다. 이걸 용단된다고 표현하죠. 한번 끊어지면 회로가 완전히 분리돼서 전류 공급이 차단되는 거고요. 반면에 차단기는 주로 전자석의 원리나 아니면 바이메탈이라고 해서 열을 받으면 휘어지는 성질이 다른 두 금속편을 이용합니다. 과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이 철편을 당기거나 바이메탈이 휘어져서 스위치 접점을 강제로 탁 떨어뜨려서 회로를 차단합니다. 이것을 트립된다고 말하죠. 차단기는 퓨즈와 달리 원인이 해결되면 스위치를 다시 올려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퓨즈는 스스로를 희생해서 회로를 보호하고 차단기는 스위치를 내려서 보호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 보호장치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작동할지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주요할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도 문제고 또 너무 둔감해도 문제일 테니까요. 맞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전기 설계를 할 때 단락 전류 계산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정 회로에서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단락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의 단락 전류가 흐를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이 계산은 회로의 전압, 전원 공급 장치의 용량, 그리고 전선의 종류나 길이, 굵기, 연결 방식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산까지 해서 단락 전류의 크기를 알아낸다니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왜 굳이 그 값을 알아야 하는 건가요? 그냥 뭐 적당히 큰 용량의 차단기를 달아두면 안 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단락 전류는 1000A인데 5000A짜리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단락이 발생해서 1000A의 전류가 흘러도 차단기는 아직 여유 있네 하고 판단하고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전선은 이미 과열돼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보호장치가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너무 작은 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하면요.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쓰는 전류가 한 10A 정도인데 5A짜리 차단기를 달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전기밥솥이나 헤어드라이어처럼 전력을 좀 많이 쓰는 기기를 켤 때마다 차단기가 불필요하게 작동해서 전기가 자꾸 픽픽 끊어지는 불편을 겪게 되겠죠. 즉, 보호기기의 용량 선정은 너무 작아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입니다. 해당 회로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단락 전류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전류는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정상적인 사용 전류에는 불필요하게 작동하지 않는 그 가장 적절한 용량의 보호기기를 선정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보호장치가 그냥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용량의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실제 사고 시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전기 안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계산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안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심한 설계와 계산 그리고 꾸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단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기가 정해진 길을 벗어나 짧은 경로로 흐르는 현상이 단락이고 이것 때문에 저항이 급감하면서 상상 이상의 큰 단락 전류가 흘러서 화재나 설비 파손, 심지어 아크 플래시 같은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무엇보다 평소 전선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타는 냄새나 소리 같은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선정된 적절한 용량의 퓨즈나 차단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안전한 전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단락전류 크기를 계산해서 보호계기 용량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길고 복잡한 예를 들어 공장의 전기 배선 시스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원 공급 장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랑 아주 멀리 떨어진 저 끝에 있는 말단보와 근처에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 과연 단락 전류의 크기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만약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전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 배치나 용량 선정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락 지점의 위치라는 변수가 전체 보호 시스템 설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러네요. 같은 시스템이라도 사고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전원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고 그러면 그에 따라 전선의 저항값도 달라질 테니 단락 전류의 크기도 변하겠군요. 그럼 보호장치의 위치나 용량도 그에 맞춰서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